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정 PD가 이렇게 너무 빤듯하게 인사하지 말고 좀 반갑게 인사하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방송할 내용은 상증세법 47조의 내용입니다. 이 소액현금 증여 국세청에 안 걸리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소액현금 증여 국세청에 안 걸리는 금액을 기준으로 오늘 증여세 과세 대상 피하는 방법하고 평소에 미리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줄여놓는 방법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분들이 이렇게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9년 전에 2천만 원 계좌이체를 했어요. 이때는 미성년자라 예적금 금융상품에 가입하라고 이렇게 이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6년 전에 이제 드디어 자녀분이 대학생이 됐어요. 어른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월세 보증금에 보태라고 3천만 원을 계좌이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에 보태라고 무려 2억을 계좌이체를 해줬습니다. 이러한 소액현금 증여 계좌이체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상속세 신고를 할 때 돌아가신 부모님의 과거 10년치 통장을 다 뒤져봅니다.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전에 계좌이체를 하거나 증여를 한 금액을 상속세 신고할 때 정산을 하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목도 틀리고 가세 방식도 틀립니다. 그런데 굳이 증여한 내용, 증여세 신고 내역을 왜 상속세에 합산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증여세 신고는 별도의 세목으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세목인데 합산해서 세금을 내면 두 번에 걸쳐서 이중과세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중과세가 맞기는 합니다. 증여세 한번 상속세 한번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과세 방식을 적용할 때 상속세에서 증여세 낸 금액을 또 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중과세는 벗어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차피 상속세 합산해서 낼 세금을 다 내는데 굳이 왜 증여세 신고를, 사전 증여를 점검을 할까요? 그 이유는 증여세 신고에 대한 어마무시한 엄청난 가산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세는 어차피 상속세에서 정산하니까 빼줘버리니까 똔똔인데 증여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에 대한 가산세가 엄청납니다. 가산세는 그게 두 가지로 신고를 안 한 거에 대한 가산세, 그리고 납부를 늦게 한 거에 대한 가산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가산세가 기간이 늘어날수록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진짜 이유는 뒤에서 사례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증여세 신고를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부모님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 부모님께서 연로하신 분들은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점검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재산이 어느 정도 많으신 분들은 반드시 과거의 계좌이체 내역을 가지고 증여세 신고를 점검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재산이 많다는 의미는 그냥 재산 자체가 많은 게 아니고 재산 내역 중에서 부동산 같은 경우 담보대출, 신용대출, 이런 금융기관 대출이나 지인들한테 빌린 차입금을 제외한 순수한 재산의 가액이 10억이 넘어가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상속세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출이나 이런 차입금을 빼고 계산을 했을 때 10억이 넘어간다, 그런 분들은 사전에 계좌이체 내역이나 증여세 신고를 안 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이 없는데 자금을 받으신 게 좀 있다, 계좌이체 내역이 좀 있다, 이런 분들은 계좌이체 내역을 누적 계산을 하셔서 비과세 포인트인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시점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가 증여세 신고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빨리 해주세요. 네,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정 PD가 이제 컨트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소액현금 증여 계좌이체 실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9년 전에 미성년자일 때 2천만 원 계좌이체 해줬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돼서 학교 근처에서 생활을 할 때 월세 보증금에 보태라고 3천만 원을 6년 전에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직장을 잡아서 직장 근처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전세 자금에 보태라고 큰 거 2장 2억을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세 번의 계좌이체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의 사례를 가지고 증여세 신고를 언제, 어느 타이밍에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먼저 9년 전에 미성년자 때 2천만 원 예적금 하라고 보낸 거 신고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년 전에 대학생일 때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에 보태라고
3천만 원 보내준 거 신고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6년 전 2016년부터 증여세 비과세가 5천만 원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계로 해서 5천만 원이죠. 이때까지는 신고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직장을 잡아서 전세 자금에 보태라고 큰 거 2장 2억을 보냈습니다. 이때는 누적으로 계산하면 2억 5천이죠. 그래서 비과세 빼고 비과세 5천 빼고 2억이죠. 2억에 대해서 세금 계산하면은 곱하기 20% 빼기 1천만 원 하면은 증여세가 3천만 원이 나옵니다. 이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신고를 안 하고 4년, 5년이 지나버리잖아요. 이때는 최대 76%에서 86%까지 세금이 가뿐하게 붙어버립니다. 위 사례의 경우는 이제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에 뭐 7, 80%, 80%가 붙으면은 2,400이 더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3천만 원 낼 세금을 5,400만 원, 거의 2배에 가깝게 내셔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아예 신고를 안 하고 9년이 지났어요. 9년. 원래 이분의 세금은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9년이 지나버리고 뭐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은 3천만 원에 102% 또는 122%가 붙습니다. 102%가 붙으면은 3,060만 원이 붙어서 3천만 원 낼 세금을 6,060만 원을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고 과태료가 40%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조세 회피를 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은 40% 과태료가 기본적으로 깔리는데 이때는 122%가 돼서 3천만 원 낼 세금을 무려 6,660만 원 더블이 넘습니다. 2배 이상 세금을 내게 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입니다. 네, 오늘의 한 줄평. 제가 잠깐 까먹었어요. 오늘의 싹풀 한 줄평입니다. 상속세 신고에서 웬만하면은 과거 이체 내역은 다 걸리니까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적절한 타이밍에 해 주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세 상식은 매주 금요일 어김없이 올라오는 저희 싹풀TV 영상 구독하셔서 평소에 잘 배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액 현금 증여는 상증법 제47조의 내용인데요. 10년에 1,0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만 원까지는 생활 용돈으로 봐서 설 때 세뱃돈이라든지 4대 명절 때 주고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봐주고 있기 때문에 1년에 100만 원, 10년에 1,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